세상엔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평균 월급이 15만 원에 불과한 작은 나라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낯선 언어 한국어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회,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 그리고 결국 한 나라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마을은 수도 트빌리시까지는 차로 6시간이나 걸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곳이었죠. 저희 집은 돌로 지은 낡은 2층 집이었어요. 1층엔 가축들이 살았고 2층이 우리 생활 공간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전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외국어 소리에 귀가 쫑긋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레이스야, 넌 귀가 예민한 아이구나. 17살 때 친구 나타샤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나타샤 언니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화면엔 예쁜 동양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죠. 한국 드라마야. 요즘 인기 많아. 나타샤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언어였어요. 러시아도 영어도 조지아어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실 때 거실에 나와 컴퓨터를 켰죠.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자막과 함께 봤습니다. 처음엔 러시아 자막으로 봤어요. 그러다 영어 자막으로 바꿨죠. 나중엔 한국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거울을 보며 입모양을 연습했죠.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소리부터 익혔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날이었어요. 그레이스야, 뭐 하는 거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급하게 입을 다물었죠. 또 그 이상한 소리 내고 있었지.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러니 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어예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따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어 그게 뭔데?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 말을 왜 배우니? 그런 쓸데없는 거 할 시간에 러시아나 영어를 더 열심히 해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지아에서 그런 언어 배워서 뭘 하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식사 시간마다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반대하실수록 더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죠. 작은 시골 마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18살에 대학 입학을 위해 트빌리시로 갔습니다. 한국어 학과는 없었지만 동양과에 들어갔죠. 그리고 사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다녔어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뭔가요? 첫 수업 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제 대답은 단순했죠.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꿔줄 거란 걸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전 트빌리시에 남았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문 구인 광고를 뒤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관광객 전문 여행사 한국어 가능자 우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죠.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와서 면접 보세요. 다음날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이었죠. 사장님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한국말로 자기소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입니다. 20살이고요. 한국어를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죠.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당신이 조지아에서 본 한국어 하는 사람 중 최고예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눈을 의심했죠. 300만 원. 조지아 돈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일반 직장인 월급의 20배였어요. 이게 진짜 제 월급이 맞나요? 사장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요. 한국어 통역하고 가이드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다음 달부터 올려줄게요. 집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벌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 제대로 들은 거 맞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예요? 한국어로 일하니까 이렇게 많이 줘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한국어 공부가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집에선 축하 파티가 열렸다고 들었죠.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통역했어요. 때론 방송국 촬영팀이 와서 코디네이터 역할도 했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 촬영할 때였습니다. PD님이 물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독학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요. 대단하네요. 한국 와 본 적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초대할게요.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6개월 후 통장엔 2만 달러가 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한국과 조지아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있었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했어요. 한 달 후 비자가 나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가요. 얼마나 있다 올 거니? 1년이요. 거기서 일하면서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요.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허락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우리 딸이니까 잘할 거야. 2022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죠. 꿈에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드디어 밟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여기가 진짜 서울역이구나.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곳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갔습니다. 고시원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어요. 짐을 풀고 편의점에 갔죠. 24시간 열려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바나나 우유.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을 하나씩 사 먹었어요. 번역 에이전시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기 시작했죠. 조지아 관련 한국어 통번역은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10만원씩 벌 수 있었어요. 코디 일도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조지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저를 찾았죠. 일당이 30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이상 벌 수 있었어요. 미쳤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선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그동안 무시당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갑작스레 생각이 났죠. 엄마,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까?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화면을 돌렸죠.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예요. 보세요. 사람들 정말 많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한국이니? 건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 다음 날은 병원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앱으로 예약하고 10분 만에 진료받죠.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어 기다릴 필요가 없죠.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3분마다 기차가 와요. 시간표가 정확해서 1분도 안 늦죠.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사는 곳이랑 너무 다르구나. 어머니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그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통화에 자주 참여하셨죠. 거기 치안은 어떠니?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해? 대답했습니다. CCTV도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고요.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으로 초대할게요. 직접 와서 보세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항공료와 체류비를 마련했습니다. 부모님 비자 신청도 도왔죠. 조지아 여권으로는 한국의 무비자로 30일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어머니가 먼저 나오셨죠. 그레이스야,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 공항이구나. 아버지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곳인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에 부모님은 연신 감탄하셨죠. 길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니? 그 차들이 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아버지가 입을 벌린 채로 서 계셨습니다. 역사 내부의 거대한 공간과 수많은 상점들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숙소는 제가 머물던 고시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짐을 풀고 편의점으로 갔죠. 모든 걸 골라보세요. 부모님은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구경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김밥 코너에서 떠나질 못하셨어요. 이게 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참치김밥, 야채김밥, 소고기 김밥 하나씩 집어들고 살펴보셨죠? 계산대에서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카드만 대면 돼요. 간편 결제 시스템이 신기하셨나 봅니다. 현금 안 써도 되는구나. 저녁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죠. 이게 그 유명한 김치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드셨습니다. 맵긴 한데 맛있네. 식사 후 한강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야경을 보신 부모님은 말을 잃었죠. 이게 강이야. 바다 같은데.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다음날 가장 감탄하신 건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모님 건강검진을 예약했거든요. 이 시간 만에 다 끝나요?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결과까지 받아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지아에선 이런 검사 하나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도 인상적이셨나 봅니다. 한국 여행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죠. 그레이스야,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한국에 살고 싶으세요? 병원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안전하고. 어머니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환경에서 늙어가면 좋겠다. 그때 제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오빠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죠. 영상통화로 연결했습니다. 엄마, 아빠, 거기 어때? 오빠가 물었습니다. 야, 여기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도로가 마치 활주로 같아. 신호등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진짜요? 물류 시스템은 어때요? 오빠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운전사다 보니 교통과 물류에 특히 관심이 많았죠. 내일 물류센터 구경 가기로 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삼촌 부탁으로 특별히 견학할 수 있었거든. 다음날 경기도의 한 대형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빠와 계속 영상통화를 연결한 채로요. 자동화된 분류 시스템과 바코드 스캐너, 컨베이어 벨트를 보고 오빠는 연신 감탄했죠.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지아에선 아직도
계획도 손으로 다 분류하는데 여기서는 트럭 운전사들도 태블릿으로 일정 관리하고 GPS로 최적 경로를 찾아요. 설명을 더하자 오빠는 침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영상통화로 모였습니다. 나도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죠. 거기서 일하면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하겠니? 우린 나이도 많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가족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상상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죠. 그레이스가 먼저 자리 잡고 우리를 초청하면 어떨까?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오빠는 운전 기술이 있으니 취업할 수 있을 거야. 한국어를 배워야겠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레이스야, 너가 가르쳐 줄 수 있니?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올 땐 짐을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 왜요? 제가 물었죠. 더 오래 있을 거니까.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때 내가 길을 닦아놔라. 부모님이 떠난 후 전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작한 언어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이 조지아로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가족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상담료가 비쌌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가족 초청 비자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안정적인 수입 증명과 주거지가 필요하죠.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 때문에 취업 비자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장기 체류 비자나 동반 비자 가능성은 있었죠. 오빠는 기능직 취업 비자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 경력이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통화로 모두 연결했죠. 자,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일단 한글부터 배워야죠. 매일 저녁 8시에 화상 수업할게요. 시간표를 짰습니다. 주 5일 하루 2시간씩 가족 한국어 수업을 하기로 했죠. 첫 수업은 한글 자음과 모음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가족들이 따라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오빠는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공부했죠. 이건 가야 이건 나 합치면 가나가 돼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60이 넘은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구나. 어머니가 웃으셨죠. 오빠는 따로 숙제를 더 요청했습니다. 물류 관련 용어도 알려줘. 전 택배, 배송, 입고, 출고 같은 단어들을 정리해서 보냈죠. 오빠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암기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가족들이 간단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소개를 하는 걸 보고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도 기본 표현을 익히셨죠. 오빠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급이라도 따야 비자 신청할 때 유리해. 기출 문제를 구해서 보냈어요. 매일 밤 문제 풀이를 도와줬죠. 듣기가 제일 어렵대. 오빠가 투덜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했죠. 프리랜서로는 가족 초청 비자 스폰서가 되기 어려웠거든요.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조지아어와 한국어 능통, 관광 통역 경력, 방송 코디네이터 경험을 강조했죠. 면접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게임회사, 여행사, 번역회사. 그러던 중 한 게임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지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현지 담당자가 필요해요.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조지아 게임 시장을 설명해주세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죠. 인구 통계,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게임 선호도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합격이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사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월 300만 원, 4대 보험 가입. 이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저 정규직 됐어요. 이제 초청 비자 준비할 수 있어요. 오빠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했죠. 운전 경력 증명서도 영문으로 준비했어요. 한국 운전면허로 바꿔야 한데 국제면허증도 발급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혈압약은 계속 먹어야 해.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하셨죠?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서류 준비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재정증명이 필요했는데 금액이 부족했어요. 2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한대요. 고민이 깊어졌죠. 그때 오빠가 나섰습니다. 내가 모은 돈 보탤게. 오빠도 한국에서 일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2024년 1월 드디어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오빠부터 넣었죠. 서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비자 신청이 반려됐어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유를 확인해보니 경력 증명서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달랐던 거죠. 조지아
정부 발급 서류가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 오빠가 좌절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다시 준비하면 돼. 격려했지만 속으론 저도 불안했어요. 영사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했죠. 조지아에서 한국까지 서류가 오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혈압이 악화됐고 심장에도 무리가 간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기간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셨죠. 가족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치료받고 나중에 오는 건 어떨까? 오빠가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싫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려면 다 같이 가자. 그때 이민 전문 변호사가 알려준 의료 관광 비자 옵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체류 연장이 가능한 비자였습니다. 희망이 다시 싹텄죠. 저는 한국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 문의해 치료 계획과 비용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아버지와 오빠는 순차적으로 동반 비자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의 이주 준비는 분주했습니다. 저는 가족 전체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오빠는 경력증명서 재발급과 공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하셨고 아버지는 동네 탐방과 한국 문화 체험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봄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제외했을 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집 구하기, 주민등록, 은행 계좌 개설, 병원 등록 등 행정 절차로 가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빌라에 둥지를 틀고 어머니는 병원 치료와 재활을 병행했습니다. 오빠는 물류회사에 출근해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으며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함께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이제 김치 맛을 알겠어.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계절의 한국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돌이 편안했죠.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은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게임회사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해 해외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대형 트럭 면허를 취득해 전국을 누비며 일하고 부모님은 주민센터 한국어 교실과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주 열린 가족회의에서 우리는 한국 시민권 신청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여기가 우리 집 같아.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한 줄이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이끌어 기적 같은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너는 바퀴벌레 같다. 어머니의 농담 어린 말은 이제 삶을 개척하는 힘으로 변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우리의 웃음과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